2026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져올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사이버 레카라 불리는 악의적 수익 창출 모델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디지털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서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미디어 윤리가 어떻게 재정립될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사이버 레카의 본질적인 문제는 타인의 고통을 철저히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하는 악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대중의 분노를 유도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아웃레이즈 페이아웃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타인의 불행을 돈으로 환전하는지 그 수익 구조의 심각성을 명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가짜뉴스와 같은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피해액의 최대 500까지 배상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로 얻는 부당 수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부과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의의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 실질적인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액을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복잡한 증명 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어 기업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이제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벌적 조치를 통해 악의적인 위반자를 업계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는 정부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한 전례 없는 수준의 직접적인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일반 네티즌이 아닌 사회적 파급력이 큰 영향력 있는 게재자를 정밀하게 타겟팅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를 상회하는 크리에이터들만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사용자의 활동 자유는 보장하면서도 영향력 있는 매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것이 시행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되면 조회수는 폭발하게 되고 유명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영상을 올릴 때 사실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거대 플랫폼이 더 이상 중립적 방관자로 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와 같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허위 정보 대응 절차 의무화와 문제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수익 창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며 플랫폼이 이를 방조할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플랫폼의 법적,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여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패러다임이 기존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중심에서 벗어나 진실 유포는 보호하되 고의적인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만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 제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가짜뉴스와 같은 악질적 범죄를 정밀하게 타격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서 보다 정의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이러한 흐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진실이 검열의 무게에 눌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위축 효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권력의 규제 남용으로 인해 탐사 보도와 공익 제보가 위축될 경우 우리 사회의 감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결국 정교한 가이드라인 구축과 더불어 투명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짜뉴스 방지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두 핵심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면서도 건강한 비판은 보장될 때 비로소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합리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이 공존의 해법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